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일권의 돈 되는 부동산 투자 드림타워 투자자문 대표 박일권입니다. 제가 오늘은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핵심 체크 포인트는 바로 이것이다 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10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고 단풍 구경하러 많이들 가시는데요. 올해 잘 마감을 하시고 2020년 과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또 체크 포인트를 제가 심플하게 한 3가지 정도 정리해 드리고요. 내년에 시장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핵심 체크 포인트는 바로 이것. 방송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좀 꼭 눌러주시고요. 방송을 다 보신 후에 마음에 드셨을 때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규제 정책 일변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욱더 규제가 심해질 거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심플하게 3가지 정도 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해서 재건축 사업이 당분간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재산세나 종부세가 올해보다 더욱더 가중될 예정입니다. 특히 대출 규제, 지난달에 법인의 대출도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주택자나 무주택자들만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거의 대출은 어려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실거주 2년을 꼭 채우셔야 되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시려면 매년 8%씩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10년 동안 보유하셨을 때 실거주를 꼭 채우셔야 이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고요. 임차인을 두고 본인이 거주신고를 했을 때는 나중에 다 세무서에서 자료가 남기 때문에 100% 걸립니다. 그래서 실거주 여건을 꼭 채우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세무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2020년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까?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야흐로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 봄이죠. 그래서 총선용 개발 호재가 듬뿍 준비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주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관계장관들 모여놓고 어떤 얘기를 했나요?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부양책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그렇고 SOC와 건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뭘까요? 지금 수출도 굉장히 경기가 안 좋고 내수 경기는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안 좋죠. 그래서 내수 경기 총선용 부양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하고 확정적 재정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보상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무려 40조 이상이 풀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많은 돈이 풀리면 어디로 갈까요? 물론 대토 수요로 해서 주변에 토지 매입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 자금은 자제분들한테 나눠주고 자식들이 뭐 하겠어요? 주식을 하겠습니까? 사업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 따라서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풀리게 되면 유동성 장세가 커지면서 시장을 굉장히 크게 급등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고요. 또 SOC 투자를 확대하라는 얘기는 GTX A, B, C노선, A노선 착공 준비 다 됐고요. B노선과 C노선도 내년부터 본격적인 보상과 착공에 들어간다. 또 신분당선도 내년에 용산 쪽 라인은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와 SOC 투자로 인한 이런 자금이 시중에 어마어마하게 풀릴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특목고 일반고로 전환을 하라고 계속해서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강남 8학군으로 대변되는 학군 우수 지역, 강남권이나 목동이나 노원구처럼 학군 우수 지역의 전세나 주택 매입 수요가 굉장히 앞으로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금리가
사상 최저로 인하가 됐죠. 기준금리가 1.25%까지 떨어졌는데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한두 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예정이다 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내년 하반기까지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제로 금리를 실행할 때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하는 총재께서도 제로 금리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맞춰서 금리가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총선에 맞물려서 돈을 찍어서 보상을 하고 SOC 건설 투자를 확대를 하고 특목고를 없애면서 학군 우수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더더욱 심화될 예정이고요. 제가 이 경제 상황, 부동산 시장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바로 금리입니다. 주가라든지 유동성이라든지 수급면도 중요하겠지만 자산시장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금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 유동성은 풀리고 시장에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삼척동도 다 알 만큼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유입과 투자 수요는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규제 정책도 많이 있지만 규제 정책은 어떻게 됐다? 시장에 벌써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한 경기 부양책과 재정 확대 정책 또 유동성 공급, 금리 인하에 따라서 내년의 부동산 시장은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핵심적인 심플하게 세 가지로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똘똘한 한 채로 집중화 현상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대출 규제 집 사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규제 정책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내년의 부동산 시장에는 더욱더 똘똘한 한 채로 집중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똘똘한 한 채로 인해서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투자하는 강남권 그리고 또 실거주 차원에서 투자하는 지역들, 마용성 지역, 강남권과 마용성과 같이 입지가 좋고 워낙 실거주 수요와 투자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입지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현 시점에서의 강남권과 한강변의 마용성 지역의 강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핵심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들, GTX가 착공이 돼서 개통이 되는 역세권이라든지 토지 보상이 풀리는 주변 지역들, 또 각종 개발 계획들, 강남권의 GBC라든지 용산 국제업무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큰 이슈들이 살아있는 지역들로는 쏠림 현상, 차별화, 양극화, 쏠림 현상이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총선, 내년 봄의 총선과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금리 인하가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재정 확대, 말이 좋아서 재정 확대지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돈을 찍어서 시중에 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풀리는 유동자금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동산, 그것도 서울의 핵심적인 지역의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에 따라서 화폐 가치는 더욱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내년 부동산 2020년 시장의 핵심은 뭐냐면 핵심 지역, 강남권이나 마용성 지역들, 개발 이슈가 빵빵한 지역들은 이런 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내년에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투자 포인트를 제가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현 시점에서 무주택자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가 크다. 왜냐고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경기 규제로 인한 정부의 규제 정책과 또 경기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을 올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금리라든지 유동성이라든지 개발 이슈가 내년부터 강남권과 용산권에서 폭발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무주택자로 지속적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를 떠안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투자의 삼박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뭐죠? 일자리, 또 교통, 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지역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무주택자 말씀드렸죠. 무주택자로 살아가는 게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리스크를 안고 살아가는 내용인데요. 무주택자분들은 핵심지 청약 가점을 보시고 핵심지도 60점, 최소한 60점 이상은 되셔야겠죠. 청약을 노리시든지 아니면 기존 구축이나 중축, 신축, 재개발 지역에 매수를 하시는 것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1주택자 상급지로 갈아타기 하시기 좋은 시점입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집을 사는 분들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자산가들, 두 번째 30대 무주택자분들, 또 지방에서 서울권역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지금 1주택자 지방이나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어디로 오셔야 될까요? 당연히 서울, 인서울로 진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니면 동남권 쪽이나 판교 중심 축으로 한 동남권이나 그리고 서울 외곽에 있는 분들도 매도를 하시고 상급지, 3급지에서 2급지로, 2급지에서 1급지로 갈아타게 하는 전략을 꼭 펼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산 리모델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그런 부동산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많은 주택, 많은 오피스텔 토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의 차별의 완극화, 쏠림현상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서울권역의 핵심 입지에 실거주나 투자자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큰 개발 이슈와 투자의 삼박자가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투자자들, 30대 실거주자분들, 무주택자들이 선택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도 양극화해서 살아남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투자 그런 부동산 그런 리스트를 확인하시고 사모님이나 아니면 남편분이나 아내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정말 팔 건 팔고 그리고 또 살릴 건 살리면서 신규 핵심적인 이슈 지역이나 상급지로 꼭 갈아타게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선택과 집중 모든 거를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손절매가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손절매도 과감하게 하시면서 집중적으로 핵심적인 입지로 갈아타기나 신규 매수에 나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이면 문재인 정부 이제 4년 차에 들어왔는데요. 벌써부터 램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총선력, 부양책, 그리고 또 금리 인하라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큰 이슈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장이 끝났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2차, 올 여름부터 시작된 2차 슈퍼 상승 사이클로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슈퍼 상승 사이클에서 떨어져 나가서 바라만 보지 마시고요. 핵심적인 지역들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셔서 진입하는 좋은 기회를 살리셔라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강남권에 최근에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죠. 정말 강남권의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평당 1억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야 정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저건 거품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느 시점에 됐을 때 이런 1억을 돌파하는 단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에 아 정말 서울권역의 핵심적인 지역에 평당 1억이 기본이구나 라고 인식들이 바뀔 때가 조만간에 올 수도 있다 라고 판단하시고요. 가격대만 너무 보시고 자기의 입장에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런 시세가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시고 강남권 현재 가치로 당연히 투자 1순위 지역입니다. 하지만 실거주나
투자 2순위 지역 바로 어딜까요? 한강변에 있는 마용성 지역이고요. 강남권역에 내년에 GBC 현대차 부지 개발이 본격화 되는데요. 마용성 중에서도 용산권역이 내년부터 GTX 신분당선, 또 국제업무단지, 용산민족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이슈들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마용성 중에서는 투자 가치 가장 높은 용산권역을 투자 1순위 지역으로 선정을 하시고 시장 조사나 새로 진입을 목표로 하시고 움직이시면 이런 슈퍼 상승장에 소외받지 않으시고 내년 시장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와 2020년 부동산 규제에 따른 세법이라든지 체크포인트와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시고 일반적인 투자 문의, 보유 부동산에 대한 상담들을 하고 계신데요. 언제든 편안하게 저희 사무실 전화 주시고 또 일주일이 멀다 하고 용산권에 큰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남 뉴타운 제가 이데일리 경제TV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당 정말 분양가 자체가 7천만 원대가 용산에서 나오게 되면 입주 시점에는 보나마나 1억대를 찍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한남 뉴타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용산 전체적으로 이런 지가와 집값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큰 호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특히 용산권역의 핵심적인 지역 투자 계획하시는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셔서 상담도 받으시고요. 저희 회사에서 매주 금토 또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대면으로 직접 만나셔서 특강도 들으시고 궁금하신 내용들 용산뿐만 아니고요.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특강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고 또 투자 전략을 나눠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뭐다? 건강입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 잘 되실 수 있도록 기원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